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아버지가 예순도 안 돼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혹시 거울 보면서 이런 한숨 남몰래 쉬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장수 집안 사람은 담배를 퍽퍽 피워도 90살까지 끄떡 없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며 괜히 억울해 하신 적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족보를 따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형제들은 건강한지 살피면서 내 남은 수명을 점쳐보곤 하죠.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유전자가 내 목숨을 꽉 쥐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 만큼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가슴 뛸 만큼 기쁜 소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불안한 걱정들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셔도 좋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수많은 장수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에서 타고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나머지 70%에서 80%라는 압도적인 비율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눈 뜨고 밥 먹고 잠들 때까지 하는 사소한 선택들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지금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전자의 유효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온전히 내가 만든 습관이 내 몸의 주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은 조상님 덕이 아니라 바로 내 숟가락과 내 운동화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활력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30년을 요양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내 발로 여행 다니며 펄펄 날아다닐 수 있는 장수 체질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단 1초 만에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들 눈치 안 보고 기저귀 안 차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사는 그 귀한 비결을 모두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당신의 운명을 바꿀 활력연구소, 지금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신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횡단보도 건너실 때 초록불이 깜빡거리면 마음이 조급해지시나요? 아니면 여유 있게 건너시나요? 혹은 명절에 자녀들이 왔을 때 꽉 잠긴 잼 뚜껑이나 병 뚜껑을 누구 도움 없이 혼자서 뻥 소리나게 따실 수 있나요? 너무 뻔한 질문 같으시죠?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2가지 행동 속에 여러분의 생체 나이를 알려주는 가장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걷는 속도와 손아귀 힘, 즉 악력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2가지를 노년 뒤 건강의 핵심 계기판으로 봅니다. 제가 겪었던 아주 생생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동네 시장에 가면 유명한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떡집을 하시는 65살 김 여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그 옆 쌀가게에 놀러 오시는 65살 동갑냉이 박영감님입니다. 김 여사님은 키도 작고 왜소하신데 걷는 걸 보면 마치 군인처럼 씩씩하십니다. 시장 입구에서 가게까지 꽤 먼 거리인데도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시죠. 숨 한번 헐떡이지 않고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십니다. 반면에 박영감님은 몇 년 전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걷는 게 좀 어기적거리시다 싶더니 자꾸 발을 끄시더라고요. 횡단보도 신호가 5초 남았는데도 건널 엄두를 못 내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믹스커피 봉지를 뜯는데 손이 떨려서 잘 못 뜯으시더라고요. 주변에선 에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 2분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박영감님은 집 앞에 아주 낮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근육이 없어서 중심을 못 잡은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휠체어 없이는 꼼짝도 못 하십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여전히 떡매를 직접 치실 정도로 펄펄 날아다니십니다. 도대체 걷는 속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걸을 때 단순히 다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는 넘어지지 마, 중심 잡아라고 명령하고, 심장은 발끝까지 피를 펌프질하고, 폐는 산소를 공급하고, 눈은 앞을 봐야 합니다. 즉, 걷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우리 몸의 엔진이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걷는 속도가 시속 3.6km 이상인 분들, 쉽게 말해 집안 거실 4m 거리를 4초 안에 걷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걸음이 느려진다는 건 단순히 무릎 관절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적신호인 셈이죠. 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우리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뚜껑을 따기 힘들거나 문손잡이를 돌릴 때 손이 미끄러진다면 이건 단순히 손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전신의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는 근육 빈곤 상태, 즉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갑옷이자 당분을 태우는 소각장인데 이 갑옷이 얇아지면 당뇨도 오고 낙상사고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라도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수 체질로 바꾸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걸으실 때 그냥 터덜터덜 걷지 마시고 보폭을 딱 10cm만 넓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보다 주먹 하나만큼만 더 멀리 발을 뻗는 겁니다. 그리고 발뒤꿈치부터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꾹 누르면 차고 나가세요. 이렇게 걸으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걷는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집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손힘을 기르는 건 더 쉽습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그냥 멍하니 계시지 마세요. 집에 굴러다니는 고무공이나 악력기를 쥐었다 폈다 하세요. 그게 없으면 수건을 물에 적셔서 꽉 짜는 연습을 하루에 5번만 해보세요. 손아귀 힘이 세지면 뇌세포도 같이 깨어납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내 친구 영희가 요즘 걷는 게 너무 느린데 하고 걱정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도 카카오톡으로 살짝 공유해 주세요. 친구야, 우리 같이 씩씩하게 걷자 라고 말이죠.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배꼽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 위로 배를 한번 쓱 만져보세요.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져서 대나무 같은데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오진 않으셨나요? 마치 거미처럼 말이죠.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씨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여기저기에 만성 염증이라는 찌꺼기가 쌓이기 쉬운데요.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다니는 게 바로 당뇨고 고혈압이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쉴 새 없이 찍어내는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의 뱃살, 그중에서도 장기 사이사이에 낀 내장 지방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찐 살은 피부 밑에 쌓이는 피하 지방이라서 보기엔 좀 그래도 건강에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찐 뱃살은 다릅니다. 내장 지방은 가만히 있는 기름덩어리가 아닙니다. 독소를 뿜어내는 활화산과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허리둘레 90cm, 여성분들은 85cm가 넘어가면 지금 내 뱃속에서 염증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밥심으로 사신다는 팔순의 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밥상에 고봉밥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꼭 달달한 믹스커피를 2잔씩 드셔야 직성이 풀리셨죠. 내가 평생 농사짓고 살았는데 밥 많이 먹는 게 죄냐? 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무릎이었습니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다 뱃살 때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마르셨는데 배만 볼록 나온 전형적인 마른 비만 체형이셨거든요. 내장 지방에서 나온 염증 물질이 무릎 관절을 공격해서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고를 듣고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식탁을 보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배가 터질 때까지 드시지 않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장수마을 오키나와에는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장의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장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킬 때 몸속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매연이 나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거죠.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만큼 매연이 많이 나와서 세포를 늙게 만드는 겁니다. 소식을 하면 이 매연이 줄어들고 우리 몸은 스스로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는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굶으면 근육이 빠져서 더 위험해요. 오늘부터 식사 순서만 한번 바꿔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밥상 앞에 앉으시면 밥부터 한 숟가락 뜨지 마세요. 제발 참으세요. 대신 채소 반찬이나 나물을 먼저 한 젓가락 가득 집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풀을 먼저 먹어서 위장에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부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그리고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 요리 좋아하시죠? 뜨끈한 국물 참 좋지만 그 속에 소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딱 반만 남겨보세요. 이것만 지켜도 3개월 뒤면 바지가 헐렁해질 겁니다. 뱃살이 들어가면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고 피가 맑아져서 10년은 더 젊고 깨끗한 혈관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몇 시에 주무시고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혹시 텔레비전 보다가 소파에서 깜빡 잠들고 새벽 2, 3시에 깨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밤을 지새우진 않으셨나요? 장수하는 분들의 하루는 마치 고장나지 않는 시계와 같습니다. 제가 아는 90살 된 최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시고 밤 9시 반이면 잠자리에 드십니다. 젊었을 땐 주변에서 무슨 군대냐,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냐고 핀잔도 들으셨다는데 지금 보니 그게 바로 뇌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대청소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느라 뇌 속에 쌓인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나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뇌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뇌 속에서는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이 쓰레기들을 싹 씻어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냥 뇌 세탁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들쑥날쑥하거나 쪽잠을 자게 되면 이 청소부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다 말고 멈추는 꼴이죠. 쓰레기가 뇌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숨을 못 쉬어 죽게 되고 결국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다가 무서운 치매가 찾아오는 겁니다. 70세 이후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그 어떤 비싼 뇌영양제보다 좋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낮에 2시간, 3시간씩 낮잠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낮잠은 20분 정도만 짧게 주무셔야지 길어지면 밤잠을 훔쳐갑니다. 오늘부터는 나만의 꿀잠 의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햇볕을 쬐주세요.
아침 햇볕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 호르몬이 밤에는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즉, 아침에 햇볕을 봐야 밤에 잠이 잘 오는 겁니다. 햇빛이 최고의 수면제인 셈이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제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꺼주세요. 그 불빛이 뇌를 깨워서 아직 낮이다라고 속입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족욕을 해보세요.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규칙적인 하루가 여러분의 뇌를 늙지 않게 만듭니다. 중간에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유튜브 편집하고 영상 보느라 새벽에 잠들곤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늘 피곤하고 머리가 멍했거든요. 건망증도 심해지고요. 그런데 밤 11시 취침, 아침 7시 기상 패턴으로 바꾸고 나서는 머리가 얼마나 맑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불면증 심한데 하고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꿀잠을 응원하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종일 텔레비전하고만 이야기하고 사람 목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보진 않으셨나요?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나 피우는 것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비만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해 쪼그라들고 우울감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몸에서는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고 껄껄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고립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아서 혈관을 망가뜨리죠. 제가 아는 78세 이 여사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과 사별하시고 자식들은 다 서울로 가서 시골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셨어요. 처음엔 어이구 밥 차려줄 사람 없어서 편하다 하셨지만 얼마 안 가서 심한 우울증이 오셨습니다. 밥맛도 없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며 누워만 계셨죠. 그러다 우연히 마을 복지관에서 하는 텃밭 가꾸기 모임에 나가게 되셨어요. 처음엔 귀찮아하셨는데 흙도 만지고 사람들이랑 상추도 나눠 먹고 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으로 수다도 떨다 보니까 어느새 우울증 약도 끊고 얼굴에 화색이 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모임 반장까지 맡아서 아주 바쁘게 사십니다. 이 여사님이 말씀하시길 약이 사람이 약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장수하는 분들은 늘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꼭 친구가 많고 인싸여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 자주 통화하는 딸이나 아들, 혹은 경로당에서 만나는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씻고 옷을 챙겨 입어야 하고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무슨 말을 할지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죽어가는 뇌세포를 춤추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혹시 귀가 잘 안 들려서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라고 되묻기 미안해서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진 않나요? 가는 귀가 먹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립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어서 치매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혹시 텔레비전 볼륨을 자꾸 키우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 받아보세요. 보청기 끼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눈 나쁘면 안경 쓰듯이 귀 나쁘면 보청기 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 들려야 대화가 되고 대화가 돼야 장수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생각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밥은 먹었냐, 요즘 허리는 좀 어떠냐 하는 그 사소한 안부 인사가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정 만날 사람이 없다면 동네 산책이라도 나가서 지나가는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가볍게 눈인사라도 건네보세요. 그 작은 연결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집을 한번 쓱 둘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가요? 무슨 집이 위험하냐고 하시겠지만 70세 이후 건강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뼛속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오기 쉽습니다. 젊었을 땐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나이 들어서 엉덩방아를 찧으면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척추가 주저앉기 쉽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깁스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병상에 눕게 되면 근육이 아이스크림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의 20%가 빠진다고 해요. 그러면 영영 못 걷게 되거나 폐렴이나 욕창 같은 무시무시한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골절 환자의 상당수가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게 낙상입니다. 그런데 이 낙상 사고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빙판길이나 등산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해하는 집안, 그중에서도 화장실과 거실입니다. 제가 아는 80대 노신사분이 계셨는데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시다가 바닥에 떨어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그 길로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화장실 불만 좀 밝게 켜놨어도 하고요. 장수하는 분들의 집을 가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짐이 없고 바닥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뼈가 통뼈라서 안 다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넘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십니다. 혹시 거실에 예쁘다고 깔아놓은 카펫이나 발매트가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어르신 잡는 덫입니다. 발끝이 걸려 넘어지기 딱 좋거든요. 과감하게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반드시 꼭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두세요. 다이소 가면 몇천 원이면 삽니다. 변기 옆이나 욕조 옆에는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무슨 환자냐 하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그 손잡이 하나가 내 생명을 구해줍니다. 또 하나,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캄캄해서 더듬거리다 넘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도나 화장실 가는 길에 사람 움직임을 감지해서 켜지는 센서 등을 하나 달아두세요. 건전지 넣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만냥짜리 보험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제발 바닥에 물건 좀 쌓아두지 마세요. 신문지, 전선, 택배 박스 이런 거 바닥에 두면 지나가다 걸려 넘어집니다. 아깝다고 못 버리는 물건들이 결국 내 공간을 좁히고 나를 위협합니다.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100세까지 내 발로 걸어다니기 위해 꼭 필요한 최고의 장수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면 화장실이랑 거실 바닥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5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생각나서 짧게 덧붙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스스로 늙었다고 한탄하는 사람보다 나는 아직 젊고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늙어서 뭐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세포를 시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독을 스스로에게 주사하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줘야 해서, 뒷산에 있는 길고양이 밥을 챙겨줘야 해서, 혹은 다음 달에 태어날 손주 얼굴을 봐야 해서
이런 소소한 삶의 목적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이 들물,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름살은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고 흰 머리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주세요. 야, 너 오늘 좀 괜찮다. 아직 쓸만하다. 하고 말이죠. 그 긍정의 에너지가 보약 10첩보다 낫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별이나 유전과 상관없이 장수 체질인지 알 수 있는 5가지 아니 6가지 신호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널 만큼 걷는 속도가 빠르고 병뚜껑을 딸 손 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되면 오늘부터 보폭 넓게 걷고 공을 쥐었다 펴세요. 둘째, 뱃살이 쏙 들어가고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놓는지 체크해 보세요. 채소부터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셋째,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시계처럼 규칙적인지 돌아보세요. 아침 햇살이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넷째,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말동무가 있고 귀는 잘 들리는지 확인하세요. 외로움은 독입니다. 전화하세요. 다섯째, 집안 바닥에 걸려 넘어질 위험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세요. 매트 치우고 손잡이 다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아직 청춘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다 해당되신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자격이 차고 넘치십니다. 하지만 혹시 몇 개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유전자는 20%, 습관이 80%라고요. 오늘부터 부족한 점을 하나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거창하게 헬스장 끊고 비싼 약 사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엔 5분만 더 걸어보시고 밥 한 숟가락 덜 드시고 생각나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발매트로나 치워보세요. 그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공들이는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겁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100세 시대의 주인공은 과거의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같이 건강하게 들고 가자 하고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는 더 알차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강 정보로 매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력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매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